자, 바닥권 대형 거래를 동반한 위니푸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는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합니다. 장중 상승폭이 비교적 컸습니다. 20%까지 반등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종가는 굉장히 아쉽지만 대형 거래를 동반하고 있고요. 보통 종목들이 저점에서 대형 거래가 형성되면 매집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보통 종목들은 고점에서 대형 거래가 터진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설거지 신호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고요. 이때는 매도 구간, 주가의 하락 가능성을 점쳐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저점에서 대형 거래가 터진다면 매집 포인트, 매수 가능 구간에 들어왔음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아마도 이 위니푸드의 세력 관점에서 봤을 때 증시가 이 정도로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달에도 대형 거래를 한번 동반한 바가 있거든요. 이때 물론 단기적으로는 페이스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1차 매집 포인트가 이어진 이후에 주가가 바로 살아나지 못했고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저점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했던 것 같고 오늘 다시금 대형 거래가 터져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잡아주는 신호로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 구간 이슈를 일단 체크를 좀 해보고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목명 위니푸드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485억 정도 기록합니다. 자, 위니푸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 중국 관련주이기 때문인데 일단 제품 사업을 보시면은 중국 전통 육가공 식품 생산 기업이다. 그래서 중국식 살라미라든지 베이컨 즉석식품 제조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40% 폭등을 했습니다. 중국은 왜 돼지고기 가지고 난리인가 하지만 근데 사실 나라의 그 고유적인 특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 한국에서나 혹은 미국에서 이제 CPI를 추산을 하면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주거비 또 기름값 네, 유가죠. 네, 이런 거를 좀 따지게 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게 나라는 굉장히 크죠. 네, 한국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나라는 굉장히 큰데 문제는 바다와 닿아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인구가 물론 이 베이징 상하이에 밀집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인구가 여기 다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14억 정도 되는 인구 중에 베이징과 상하이의 인구를 합친 게 1억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구는 이 쓰촨성이라든지 중부 내륙 지방 등에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한 저희가 이번에 초창기에는 이제 폐렴이라는 얘기까지 꺼냈는데 좀 조심스럽죠. 근데 어쨌든 그런 도시도 천만 대도시였어요. 근데 그게 내륙에 있던 도시였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나라는 주거비라든지 유류비 같은 경우가 큰 폭을 차지하지만 중국은 생각 외로 돼지고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선이나 이런 거를 먹는 게 한계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아시아권이 밀가루 문화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 이게 굉장히 중국에서 주요하다라고 하고 물가가 오르는데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돼지고기 값이 급등을 했고 이에 따라서 위니푸드가 강한 이슈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전 지역 제품 생산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적 역시도 좀 어느 정도 급등할 것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앞서 중국 관련주는 조금 꺼려한다라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관련주들은 저희가 이슈를 빠르게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 반사회주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사회주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완전 사회주의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 중국에서는 국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전을 분명 그냥 민간 기업이었다면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이다 라고 봤을 겁니다. 근데 한전이 메리트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인 거죠. 중국 관련주들도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국가의 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슈를 한국에서 바로 받아들이는 것도 다소 한계가 있고 또 정부에서 뭔가 정책이 나왔을 때도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뭐 바닥을 안정적으로 다졌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점에서 상승 잉태세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고 최근 3거래일 동안 보시는 것처럼 적산병 형성 이후 오늘 윗골이 달고 또 대형 거래도 동반하면서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2평도 돌파 마감이 나와줬죠. 근데 종목의 특성상 윗꼬리를 다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목의 특성상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 단기 차익 구간일 수 있다 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대응은 어떻게 이어가는 게 좋겠는가. 뭐 흐름 지금 보시면 60분봉 122평 라인을 이제 저항을 돌파하면서 하단 지지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분봉 122평 라인 회상 라인이죠. 이거 이탈 마감하지 않으면 가져가시는 전략 그대로 유효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